안녕하세요. 투자는 훈련이다. 주린이 교관 주준아입니다. 오늘의 시장부터 살펴볼게요. 코스피 지수는 0.76% 상승한 2557.08포인트로 상승 종목은 634종목에 하락 종목은 235종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 2,463억, 5,340억을 매수하였고 개인이 7,879억 원을 매도하였습니다. 지수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지속 올라가면 조정받고 올라가면 조정받으면서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피터 린치는 연구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은 포커를 하면서 카드를 전혀 보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결국 게임의 승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며 시장에 살아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결국엔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준비된 자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우리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드는 상황이지만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23% 상승한 852.04포인트로 상승 종목은 948종목에 하락 종목은 504종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외국인이 2169억을 매수하였고 개인과 기관은 각 2022억 44억을 매도하였습니다. 상승이 컸던 만큼 눌림목도 깊게 형성했고 반등도 강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절대로 주식과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고 하고 모든 종목을 장기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매도를 할 때는 매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에 빠질 경우 헤어져야 할 때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상승을 꿈꾸며 매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대시세를 줄 경우에는 오랜 시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릎에서 매수했다면 어깨에서는 반드시 매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주중나의 관심 종목 리뷰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ISC입니다. 4월 3일 영상을 통해 반도체 종목의 리포트를 살펴보며 기본적으로 회사가 하는 사업과 차트 분석을 함께 해드렸습니다. 당시 신고가를 달성한 모습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설정해 돌파 매매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며 반도체가 다시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시장을 주도할 경우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SKC 인수설과 함께 급등 후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강세가 무너졌다고 판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장중 하락의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매수하자마자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주면서 바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막상 매수를 해야 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많이 오른 것 같아 선뜻 매수하지 못하지만 시세가 엄청나게 진행돼 고점을 형성하게 되면 뒤늦게라도 이제라도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매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돌파 매매를 시도할 때는 차트상으로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여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매수 후에 하락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인데요. 상승하는 것도 하락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절가를 설정해서 매매를 시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락 시에는 손절을 하면 되고 상승 시에는 단숨에 좋은 결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모든 종목을 성공 투자만 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 내려놓고 여러 가지 매매 기법으로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실전 투자를 임하며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락도 상승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략만 잘 세운다면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상승 시에는 100% 이상의 수익을 주면서 내 원금 이상을 불려주는 기회도 많이 있지만 떨어질 때는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지속된 물타기와 신용매매만 하지 않는다면 많이 잃어도 최초의 매수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돌파 매매로 평균 단가가 높은 투자자들은 30%의 매도 의견을 드리면서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조정 시에는 8만원까지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정 부분은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한 것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날에는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했다는 의견을 통해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지 못한 종목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 눌림목을 기다려 매수 기회를 노려야 하고 보유자들은 일정 부분 매도 후에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량은 매도를 해야 합니다. 항상 고점에서 급하게 매수를 하면서 매매하는 투자자들은 욕심이 불러오는 최대의 실수입니다.
그 고점이 완전한 시세의 고점일 경우에는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상장 후 처음으로 신고가를 달성해준 모습입니다. 일정 부분 조정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시세가 탄탄하게 유지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따라서 매도한 수량은 다시 재매수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목을 30% 매도하고 이수 페타시스 돌파 매매로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돈이 넉넉한 투자자라면 큰 조정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시세를 관찰하면서 매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강세가 시작된 종목의 조정을 함부로 예측할 수 없으며 예측과 다른 시세가 관찰된다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일부 현금을 확보하고 돌파 매매를 시도해 큰 수익을 달성한 종목입니다. 사실 이미 8,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30% 이상의 수익 중인 종목이기는 하지만 강세 신호가 다시 보여 매매 관점으로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같은 종목이라도 누군가는 강세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매도를 선택하고 누군가는 추가 매수나 피라미딩 혹은 돌파 매매로 빠르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같은 시점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성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큰 자금을 움직이는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점을 잘 살리는 매매 시도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인해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건물 붕괴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투자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물을 허술하게 만든다는 건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것도 아이파크라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던 사건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가를 떠나서 저도 참 화가 많이 났던 사건인데요. 22년 1월 광주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해 주가는 순식간에 반토막 이상이 나면서 하락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가는 하락하면서 23년 1월 9,290원의 저점을 형성하고 방향을 바꿔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개별 종목별로 참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을 잘 해나가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치 대책을 세우고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노팩입니다. 저는 홍콩 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지며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홍콩 지수가 바닥에 다다랐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동안 관찰해왔던 홍콩 주식도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투자를 역발상 투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당시 영상을 통해 공부하고 참 많이 상승했습니다. 40% 이상의 수익을 누리고 있는 종목이 되었는데요. 시노팩은 초대형 석유화학공업 국유기업으로 동사의 주요 사업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에 대한 탐사, 채굴, 저장 운반, 판매 및 이용, 투자와 투자관리, 석유 정유 사업 등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무대를 잘 활용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한 국가의 주식이 극도로 저평가된다면 편견을 갖고 바라보기보다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노팩을 포함해 페트로차이나 등 많은 기업을 바닥에서 매수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여전히 보유 중입니다. 다음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종목보다 중요한 건 어떠한 전략을 갖고 어떻게 매매할지, 내가 가진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할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시작하든 철저한 계획을 짜서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할지 고민하고 결정을 했다면 시장 조사부터 앞으로 발전 가능성, 주변의 상권 조사, 가격 결정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고민을 하는 것처럼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을 선정했다면 왜 투자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본 후 투자를 결정했다면 얼마를 투자할지, 어떤 가격대에 얼마나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할 것이며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매도를 할 것인지 등 엄청난 전략을 짜서 접근해야만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금액이 크건 적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적은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큰 금액이 적은 금액만 남게 되기도 합니다. 항상 전략을 먼저 철저하게 세운 후에 매매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전 매물대를 소화해내고 눌림목을 형성하는 모습이고 이러한 흔들림은 어떤 자본시장에서도 겪어야 하는 조정입니다. 물론 피해갈 수 있을 때도 있겠지만 완전히 조정을 피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 조정은 견딜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한화생명입니다.
대부분 주식을 사면 무조건 오를 것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하락할 수도 있으니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은 없고 하락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표가를 높게 잡고 저렴하게 거래되는 종목이라고 하고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오랜 시간 조정받을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할 경우에는 2차 전지가 날아갈 때 바라만 봐야 하고 반도체가 막 상승하고 있을 때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10년을 보유해도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정적인 현금으로 자금 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그냥 정말 다달이 보험비 납부하듯이 모아가는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나생명은 갈 길이 멀지만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손절가를 설정해 돌파 매매를 시도해 봐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새로운 신고가를 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손절가 기준은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가 손절가를 지키면서 시장이 마무리된다면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유를 해야 합니다. 시장은 하루 종일 흔들리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세를 지속 관찰할 경우에는 절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바닥에서 매수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수량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짜서 매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금요일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가 보이면서 한미 반도체는 더욱 강하게 상승해주며 오늘 장중 새로운 신고가를 달성해주는 모습입니다. 돌파 매매를 시도할 때 시세가 상당히 진행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추가 급등 시에는 수익을 일부 챙겨놓고 시세가 강세가 유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수량은 지속 보유하고 추세가 강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물량도 약수익의 수익을 마무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투기적인 관점으로 주식을 접근할 때는 시세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빙그레입니다. 식품주들이 바닥에서 상승을 시작했다고 얼마 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 말이나 쉽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식품주 중에서도 물론 종목별로 먼저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있고 좀 더딘 종목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순환매가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가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차분하게 매매하되 조정 시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종목별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빙그레는 이전 투매 가격까지 조정을 받은 후 방향을 바꿔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잘 보유해 보겠습니다. 주주나의 관심 종목은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오늘 함께 공부해보고 싶은 관심 종목은 SK스퀘어입니다. 2021년 11월 2일 SK텔레콤으로부터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SK쉴더스 11번가와 같은 주요 종속회사 및 SK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자회사를 포함하여 반도체, ICT 섹터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및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지주회사로서 다른 회사를 보유하고 투자해서 소유함으로써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SK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로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서의 투자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는 인적 분할을 한 후에 지속 하락해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다른 지주회사처럼 PBR이 0.37로 아주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SK스퀘어의 차트를 보면 인적 분할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지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시세를 방향을 바꾸고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구간에 있고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고 아직 바닥 구간에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매수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 후 상승 시에는 5만원대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는지 확인해 나가면서 장기 보유를 하면 됩니다. 매물대 돌파하면서 지속 상승 흐름을 보인다면 지속 보유를, 매물대 돌파를 실패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약 익절로 투자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안전마진이 있고 주가도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남은 저녁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준한 여기서 이만 안녕.